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이버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이버가 오늘 분봉 차트를 보니까 지금 세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살짝 초반에 풀렸죠. 이 타이밍이. 그리고 풀렸는데 결국 말아 올렸어요. 그 장이 끝났죠. 자, 시가가 보면은 보합으로 시작됐네요. 5,920원에. 근데 어제 뭐 8시 뉴스, 메인 뉴스 같은 거 한번 보니까 지금 뭐 양자 컴퓨터의 정부 정책으로 해서 뭐 한 수백조, 한 100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액을. 자,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할당을 받아와야죠. 자, 정부 예산으로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쌓였으니까 이거를 지원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오늘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정부 정책주 관련주로 상당히 많이 호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죠. 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미국 반도체 지원금 20조 원 기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 TSMC는 대만이죠. 지금 반도체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반도체에 결국은 양자 컴퓨터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자 컴퓨터 이런 지원금에 지금 뭐 코이버가 상한가를 한번 쳤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미국, 중국, 뭐 양자, 뭐 이렇게 컴퓨터, 뭐 AI 산업에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중국이 양자 컴퓨터 이런 거에 자꾸 투자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이 상당히 힘들어지죠. 기술을 계속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백악관을 압박한 결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규제로 이제 계속 중국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더 이상 발전을 못하게끔. 미국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빨리 중국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을 따라가야 돼요. 이제 중국도 우리를 이제 뭐 따라오겠지만은 결국 우리도 중국한테 밀려서는 안 돼요. 중국한테 밀리면 우리는 끝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딱 몇 가지밖에 없죠. 뭐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밖에 없어요. 지금 자동차에 뭐 배터리 쪽, 그 다음에 뭐 반도체도 뭐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어요. 비메모리 시장을 지금 뭐 대만에서 거의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비메모리 시장이 전 세계 글로벌 쪽으로 한 3천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3천조가. 근데 메모리 쪽은 한 300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 300조에 대한 이 메모리 쪽에는 거의 뭐 랭킹 1위 정도로 선두 주자로 가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비메모리 쪽으로 반도체가 가야 된다. 그 반도체하고 이 코이브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데 이 양자 이 컴퓨터가 거의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굉장히 기술력이 상당히 앞질러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코이버의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는데 이 소액주주 현황을 보면 2023년 2분기죠. 보면은 이게 만 117분이 있어요. 10,000명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시총이 750억인데 보면은 그리고 970만 주인데 소액 주식수가 600만 주 있다. 거의 뭐 소액 주주가 뭐 62% 정도 가지고 있다. 그 5% 이상 주주가 뭐 26% 정도 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보면 이 소액주주가 10,000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이버가 만만치 않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상장한 지가 한 꽤 오래됐네요. 2022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은 R&D 투자 현황이 매출액의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병원 좀 84억 정도 R&D 투자 현황을 쓰고 있는데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보니까 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800억에서 한 9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2023년도에 110억 정도 나왔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안 나왔네요. 그럼 200억. 올해 한 400억 정도,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나온다. 400억이 매출액이 줄어들었다. 상당히 심각하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2억 정도 나왔고, 그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 마이너스 19억,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억 정도 나오고 있다. 이 기업이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고전을 하고 있다. 일단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회계사분들의 안정성 비율을 보면 유동성 비율, 뭐 당좌 비율 이런 게 보통 한 20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동 비율은 300% 넘고 당좌 비율이 지금 200% 넘어야 되는데 179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부채가 이게 100% 이하야 좋다. 100% 넘어가면 전환사채, 유상증자 나오는데, 그래도 부채 비율은 뭐 39, 24, 24, 28 뭐 괜찮다. 유보율이 이게 1000%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2600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자 보상 배율이 있는데 이게 1 나오면 상당히 안 좋죠. 근데 지금 1 나왔어요. 그 전에 40, 14, 29 나왔었는데 지금 이거 갑자기 1이 나왔죠. 왜 이렇게 악재가 있나요? R&D 투자은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되면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다. 돈은 많은데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한다? 원금과 이자를 갖고 나면 한 푼도 남지 않는다. 운영 자금이 없다는 거죠. 사업하다 보면 현금이 쌓여 있어야죠. 자기 자본 비율이 이게 50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78이니까 괜찮다. 근데 이자 보상 배율 때문에 기업이 재무상 상당히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지표를 보기 전에 배당 수익률이 0.84% 정도 주네요. 멀티팩터 스타일 분석을 보면 기업 투자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코이버가 새로운 신설 쪽에 뭐 어떤 걸 쓰고 있나요? 컨트롤 기술 평가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좀 뭐라 할까요?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컨트롤 기술 평가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EPS, 뭐 PER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지표를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한 1000가지 이상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AR 알고리즘이 판단하는 거죠.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 이게 왜 고평가되어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자, 배당은 지금 9원, 14원, 9원, 10원 정도 주고 있네요. 자, EV 에비타가 오렌 버핏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지표인데 이게 10이 넘어가면 안 좋은데 이 지표 40이 나왔어요. 2022년도 4분기에 상당히 안 좋다. 뭔가가 재무제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컨센서스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있나요? 리포트가 없네요. 지분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 분석은 뭐 아까도 본 것처럼 뭐 최대 주주 특수관계에서 28% 갖고 있고, 한국증권금융에서 한 5% 정도 가지고 있네요. 뭐 CNH 뭐 캐피탈인가요? 한 5% 정도 가지고 있고. 자, 코이버가 상당히 매출액이 반토막 났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총이 한 753억 정도 됐었고, 지금은 EPS가 한 주당 495원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는 970만 주 정도 되고, 신용이 2.21 정도 들어왔다. 신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자, 월봉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10년 정도 주가가 상승했죠? 그리고 지금 한 1, 2, 3년, 한 4년 정도 횟수로 주가가 빠지고 있다. 고가가 12,550원이니까 지금 어디까지 빠졌죠? 한 6,000원대까지 빠졌나요? 자, 앞으로 어디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00원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 왜? 한 10년 동안 이제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한 6년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테마주를 탔기 때문에 자, 2년 동안 주가가 계속 빠졌죠. 한 번, 두 번 정도 반등을 줬어요. 2년 6개월 동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번 세게 준 거죠. 일봉 차트를 한번 보니까 여기 투매가 좀 나오네요. 자, 이쪽에서 한번 헤지펀드들 볼까요? 도대체 누가 건들고 있는지. 자, JP모간 쪽에서 코이버를 상당히 많이 건들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도 좀 던지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1.38%거든요.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멜리니치도 좀 들어오네요. 계속 골드만삭스는 안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도 JP모간 쪽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코이버에 대해서. 자, 오늘 하루 정도 반등을 줬기 때문에 양자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던졌어야 되는데, 지금 코이버는, 제가 봤을 때는 8,500원. 8,500원 찍고 내려오면 정말 다행이죠. 근데 안 내려올 가능성이,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100%다. 자, 수익 나신 분들은 무조건 내일 던지시기 바랍니다. 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 돈 벌어서
또 다음 기회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이버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